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는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바로 소통이 안 될 때입니다. 오늘 그 지긋지긋한 소통 문제의 고리를 끊어낼 아주 확실한 두 가지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 말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리더는 분명히 A를 지시했다고 생각하는데 팀원은 완전 다른 Z를 결과물로 가져오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어긋남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딱 두 가지 핵심 기술만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는다면 이런 소통의 비극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동기화입니다. 동기화라는 게 그냥 정보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는 사람 머릿속 그림이랑 그걸 실행하는 사람 머릿속 그림이 완전히 똑같아지도록 계속해서 맞춰보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리더들이 동기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아주 흔한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식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건데요. 한 그룹은 누구나 아는 노래, 예를 들면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노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책상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럼 다른 그룹은 그 소리만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히는 거죠. 두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한 50%, 즉 절반은 맞힐 거라고 자신만만해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답률이 고작 2.5%였어요. 120곡 중에 딱 3곡 맞췄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완벽한 교향곡이었지만 듣는 사람 귀에는 그냥 의미 없는 소음이었던 거죠. 리더의 머릿속에 있는 명확한 그림과 직원의 귀에 들리는 불분명한 지시 사이의 간격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팔로워 쪽의 문제입니다. 리더의 지식의 저주만큼이나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캡티니티스, 우리말로는 기장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리더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권위가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아도 에이, 설마 저분이 틀렸겠어? 하는 생각에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이 현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설적인 파일럿, 우자 렌트 기장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리는데 이 기장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신참 부조종사가 그만 랜딩 기어를 올리라는 신호구나 하고 착각해버린 거죠. 비행기가 땅에서 뜨기에는 아직 속도가 한참 모자랐는데 말이죠. 결국 비행기는 그대로 활주로에 동체 충돌을 했고 나중에 사고조사에서 부조종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인 줄 알았다고요. 기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혹시 하는 질문의 과정을 그냥 생략하게 만들었고 이게 결국 재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무서운 소통의 간극을 메울 두 번째 핵심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도발적이죠? 바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떠넘기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 잘못 아닌데요? 하면서 발뺌하는 그런 나쁜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것 같을 때 최종 결정권자인 상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빨리 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걸 자꾸 미룰까요? 여기 나오는 이유들 좀 보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완벽하게 해결해서 보고하고 싶어서, 상사한테 깨질까 봐 무서워서,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마음 때문에 보고를 망설여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개인의 의지나 용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조직이 아예 괜찮아 이렇게 보고해 하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널리 쓰이는 포스트 모르템, 우리말로는 사후 검토라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러분이 에어비앤비 개발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드를 잘못 건드려서 회사에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어요. 와,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가는 상황이죠. 보통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거나 혼자 끙끙 앓겠죠. 그런데 이 개발자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요. 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가 왜, 어떤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문서로 만들어서 모든 동료에게 공유했어요. 자, 회사는 이 개발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징계를 내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투명하게 문제를 공유하고 절차에 따라 건강하게 책임을 넘겨줘서 고맙다면서 승진할 때 가산점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실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 조직 전체가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든 거죠. 자, 지금까지 동기화와 책임 떠넘기기라는 두 가지 기술을 알아봤는데요. 이 둘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야말로 궁극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전 넷스케이프의 CEO였던 짐 박스데일이 남긴 이 유명한 말을 보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데이터는 직장 내의 정치, 개인의 감정, 심지어 지식의 저주와 캡티니티스까지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도구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면 더 이상 제 생각에는 같은 애매한 말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서 정확하게 동기화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감정 싸움 없이 팩트에 기반해서 깔끔하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리더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지식의 저주에 빠질 때가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팔로워로서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서도 캡티니티스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가 더 많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